2024년 6월 9일 위험 점검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상황은 동일하고요. 크게 변경된 사항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고, 고용이 높은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라는 소식 때문에 미국 시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물론 반발해서 올라갔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반증이고요. 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이 먼저냐, 아니면 부정적인 경기 이슈로 하락이 먼저냐, 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일본은 기정사실이고, 저는 일본의 금리가 2% 이상이 됐을 때, 그나마 투자하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DS는 36에서 35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뭐 보합 인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원달러율은 다시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지금 추세는 상방으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 대출 레버리지입니다. 부동산 건설이 심하고요. 지금 치솟은 겁니다. 도소매업, 숙박업, 이거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업종들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 신용 레버리지에서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이다.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회전을 하고 돌아오고 내려오고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급등이 일어나고 이게 올라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에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못한 점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해외 부동산에서 2조 4천억 원의 잠재 부실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2조의 규모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2금융권 위협입니다. 대출 위협은 올 들어 35조 급증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대출 증가액도 2조 정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났고 가계대출도 4.7조입니다. 주택 매수 심리가 이제 늘어났다는 거는 청약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이게 평균 같아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 가격은 많이 치솟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700조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올 만한 이슈들, 일본의 금리 인상 이슈,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경기를 지금도 안 힘든데, 그걸 더 자극해버리면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경기 침체 내용입니다. 최근 유가 하락은 경기 침체 시로 아니다.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거든요. 유가 하락은 그냥 수요와 공급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소비 위축이 일어나면서 소상공인과 체감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경제는 지금 리세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책임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위에 고위 관료들을 그 FOMC 쪽에서도 금리 인플레를 잡는 걸 먼저 이야기할 거고요. 프로그래머니 말한 대로 인플레는 침체 걱정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은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긴 한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한 번의 상승이 더 있을 거다. 그리고 침체가 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일면 맞긴 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그걸 노리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셨던 분들,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능한 거고, 그 외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시장만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의 시장에서는 그냥 작게 익절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의 하락장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최소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타날 것 같고, 그러면 경기 하락과 같이 함께 경기 민감주와 같이 상승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연이에 금리 인하로 재부상을 했지만 7월에 대한 이슈는 사라졌어요. 고용지표가 너무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입니다. 자, 일본 금리 인상입니다. 유럽과 캐나다는 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일본은 역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기가 너무 좋게 나오고 이거 주가를 지금 일본에서는 세수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일부가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얘네들이 팔기 시작하는 시점에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진국 금리 인하는 유지해버리고 이게 진짜 정상이라는 거죠. 금리 인상은 일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인플레가 전산으로 잡혀버리면 모든 자산들이 이제 전산으로 잡히고 현금 거래가 막혀지는 순간 인플레는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국입니다. 중국은 회복에 대해서 상승이 있는 거고요. 일부 요것도 우량입니다. 이 우량이라고 말하는 거는 미국에 따지면 실리콘밸리는 괜찮겠죠. 근데 뉴욕에서 고층 빌딩이 있다는 거, 그 사무실은 공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게 싸움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도시에서 우량한 지역의 주요 목들에 있는 그 부동산들은 괜찮아요. 근데 진짜 촌에 만들어져 있는 중국에 있는 부동산들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양극화를 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이게 내려왔다가 한 방 치솟았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구간에 지금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더불어서 해외 부동산에서 2조 4천억 잠재 부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빌딩 펀드가 이게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이제 해외에서의 부동산 공실들의 이슈가 쏟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행인 거는 유럽이랑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면은 조금 방어가 가능합니다. 미국만 내려오면 되는데 미국은 실리콘밸리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이 오는 이슈가 터져야만 그때 시장이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서 시장 방어가 될 거다. 그 전에 이제 주가가 한번 빠져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동 위험, 이라크 무장단체 이슈가 그대로 있고요. 덴마크에서도 이렇게 러 위협이 커지면서 힘들어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중동 위험이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러시아, 중동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뭘 자극하냐면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꿈틀꿈틀거리게 만들 거고 인플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슈들은 가격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필품 물가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슈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게 우리 성장을 막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전체적인 위험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게 실제로 이라크 무장단체도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 다른 지구들 공격하는 거 그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위험 사항은 동일하게 이 네 가지가 있고 아마 하반기 10월 전에 한 번은 꼬꾸라지는 그림이 나올 건데 그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는 신규 투자보다는 현금 보유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표는 340 이하일 때가 한번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일 때 한번 확인하고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위험이고요. 위험 점검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